자, 그러면 PD 업무의 장단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어떠한 장단점이 있나요? 직업으로서 PD란. 사실 PD라 그래서 많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왜곡된 모습들이 있어요. 어떤 모습입니까? 뭐 항상 듣는 얘기, 연예인하고 맨날 만날 수 있고. 만나서 뭐 술 마시지 않냐, 놀지 네, 않냐, 네. 너희들은 놀면서 일하지 않냐 이러고 또 하나. 실제는 먼저 대답부터 하면 실제 그러지 않고요, 전혀. 저도 연예인 보고 싶고요. 네, 방송국에서 마주치는 일도 별로 없습니다. 두 번째로 맨날 밤새지 않냐. 그런 얘기 맨날 들어요. 아닙니다. 저도 집에 가서 충분히 쉬고요. 주말도 충분히 쉬고요. 쉬는 날이 더 많고요. 그런데 어쨌든 PD의 가장 큰 장점은 자유롭습니다. 아, 자유롭다. 네, 자유롭습니다. 내가 예를 들면 내가 오늘 정말 컨디션 안 좋아. 그래서 정말 출근하기 싫어. 근데 아무 연락이 없이 안 나가도 아무도 찾지 않습니다. 아, 그거 왜 그런 거죠? 자기 업무만 네, 너 일만 똑바로 하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출근 안 해도 전화 와서 왜 안 나왔는데 이런 사람이 없다는 거죠? 없습니다. 그냥 궁금해서 전화 오면 저 몸이 안 좋아서 좀 쉴게요. 그렇다고 해서 너 굳이 나와라든가 너 뭐 9시까지 그러니까 일반 뭐 드라마 미생 보면 늦었다고 막 혼내잖아요. 예. 저희는 그런 일 없습니다. 점심을 먹고 나오든 그냥 저녁에 6시에 출근을 하든 누구도 노터칩니다. 그러니까 출근 시간이 보통 뭐 9시 맞춰서 가지 않겠네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네. 네. 보통은 10시 넘어서 오죠. 왜냐하면 보통 다들 낮에 일하고 싶으니까 그래야 그렇죠. 일찍 퇴근하고 그러니까 보통은 10시 넘어서 출근하지만 그래도 10시 넘어서 오든 11시 오든 12시 오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네. 자기 일만 똑바로 하면. 대신에 이제 퇴근 시간은 이제 일이 끝나야 가기 때문에 조금 힘들어지죠. 네. 그만큼 자신 있다는 거예요, 회사도. 네가 놀 테면 놀아봐. 우리는 일을 많이 줄 테니까. 실제로 일이 많아요. 네. 그래서 주말도 못 쉬는 일하는 일도 많고. 하지만 연차가 이제 10년차 이상 되면 노하우도 쌓이고 이제 그러기 이제 쌓이기 때문에 조금 여유가 생기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단점은 그러다 보니까 불규칙한 거죠. 생활이. 네. 공무원처럼 9 to 6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요즘 뭐 공무원들도 뭐 다 늦게까지 야근하지만 저희는 좀 많이 심해요. 그래서 진짜 방송이 막 코앞에 닥치면 뭐 회사에서 자는 경우도 뭐 많고 정말 불규칙하죠. 그리고 이제 시청률에 대한 압박 그리고 끊임없이 새로운 것들을 창조해야 되는 뭐 스트레스들이 있는 거죠. 시청률의 압박은 어떤 점에서 왜 시청률을 그렇게 일단 누구도 시청률 왜 안 나왔어? 라고 혼내지는 않아요. 네네. 하지만 본인이 경쟁의식을 느끼잖아요. 다른 PD와. 자기의 성적표니까. 그렇죠. 그리고 다른 회사와 내 경쟁 프로그램과 그리고 자기 스스로와 그리고 아무리 잘 만들어도 시청률이 덜 나오면 사람이 패배감이 들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정말 스스로 받는 압박감이죠. 그리고 이제 저희 KBS가 그나마 좀 나은 편인데 다른 방송국에서는 저희 시청률 안 나오면 책상 뺀다는 걸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좀 살벌합니다. 특히 상업방송은 특히나 S사가 특히 심하니까 많은 연봉을 받지만 그만큼 세상에 공짜 없습니다. 네. 스트레스가 시청률에 대한 스트레스가 상당하다.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PD 업무가 아니라 각 PD들의 분야별 PD들의 장단점이 또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떤 차이가 있나요? 사실 저도 이제 다른 쪽 PD들하고 이렇게 교류가 저희가 사실 많지 않아요. 네네. 드라마는 아예 남의 회사가 없고요. 네. 전혀 교류가 없고요. 그나마 저같이 다큐멘터리 PD는 이제 교양국하고도 교류가 좀 있는 편이고 예능국하고는 층이 다르기 때문에 교류가 많진 않지만 저희끼리 항상 하는 소리는 오히려 예능국 PD들 표정이 심각해요. 왜냐하면 예능국 PD들은 정말 집에 못 가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PD가 여유 있다고 제가 여유 시간도 저희도 있어요라고 말하는 건 시사 교양이 그나마 낫다는 소리지 그 예능국의 10년차 이하 PD들은 인간의 삶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일이 많으니까요. 편집을 다 해야 되고 정말 고생 많고요. 정말 늘 심각하고 제일 찌들어 있는 표정이에요. 네, 정말 나 살기 싫어. 인상 늘 찌푸리고 있고. 남들을 즐겁게 해야 그렇죠. 되는데. 그게 넌센스라는 거예요. 오히려 막 밝게 막 이럴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예능국 PD들이 힘들군요. 힘듭니다. 다큐 PD나 이런 쪽. 다큐 쪽 저희 쪽은 거의 도서관 분위기입니다. 책장 넘기는 소리만 들리고 특히 역사 스페셜이나 막 이런 그런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프로그램은 정말 조용하고요. 책장 넘기는 소리고 교수님들 같아요. 그리고 교수님들보다 더
그 내공이 많은 선배님도 많습니다. 교수님들이 오히려 당황하죠. 그런 이론도 아세요? 할 정도. 왜냐면 저희는 교수님들은 본인들만 연구하지만 저희는 이분도 만나고 저분도 만나고 다 만나기 때문에 저희가 정보가 최신일 경우도 많고요.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요. 막 새벽까지 앉아서 공부하는 PD들도 되게 많아요. 스스로 정확한 정보를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거죠? 그리고 스스로가 전문가가 되고 싶어서 아. 네, 그런 PD들 많습니다. 네, 그리고 교양국 PD들은 다큐 쪽과 많이 비슷하지만 그래도 프로그램 소프트하다 보니까 그래도 좀 무난한 그냥 아저씨의 느낌. 네. 네. 특별히 외모적으로 봤을 때는 구분하기가 좀 힘듭니다. 네, 드라마 쪽 PD들은 이런 말이 있어요. 현장에 가서 가장 지저분하고 가장 소위 말해서 이렇게 자벽부일 것 같다라는 사람을 찾으면 그 PD라고. 네, 수염도 못 갖고 가장 머리도 난리가 나고. 네, 그게 PD입니다. 드라마 PD는 보통 실제 드라마 들어가면 거의 집에 못 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옷 갈아입으로 한 달에 한 2번 정도 오나? 네, 그 정도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는 공중파도 있고 종편도 있고 뭐 케이블도 많지 않습니까? 네네. 뭐 홈쇼핑까지 있는데, 네. 자, 그 방송국별 그 PD들의 차이는 어떻습니까? 일단 저희 KBS는 PD만 900명이에요. KBS만요? 네, 상당히 많죠. 놀라셨죠. 그러니까 10몇 명씩 뽑는데 900명이나 지금 그러니까 있는 기존에 겁니까? 많이 계셨던 거죠. 아. 근데 현업에 있는 PD들은 500명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사장님도 사실은 PD 튀어온 거고요. 예, 예. 그러니까 그 뭐 본부장님 뭐 이런 분들도 다 본부장 이런 분들도 다 국장 뭐 이런 분들 다 PD잖아요. 네네. 그리고 각종 부서에 또 PD들이 많이 가 있어요. 근데 현업을 뛰는 예능, 드라마, 기재, 교양에 있는 현업 PD는 500명 정도 수준입니다. 네. 그런데 각 부서에 정말 많은 부서, 뭐 국제협력실, 뭐 무슨 감사실 다 PD 요원들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PD가 전체적으로 다 아우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직종이거든요. 그렇죠. 자기 분야뿐만 아니라 남의 분야까지 다 할 수 있는. 그래서 PD가 많고요. 일단 지상파 PD의 느낌은 일단 안정적이고 고보수잖아요. 네네. 고연봉이다 보니까 좀 모험생 이미지가 많고요. 그리고 옷차림이 SBS를 만난 느낌은 그러니까 KBS는 약간 아저씨, 그냥 평범한 회사원 이런 네. 느낌이고요. 그리고 주로 다큐멘터리 PD들은 등산복을 많이 좋아해요. 뭐 외부로 많이 나가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예능국 PD들은 그래도 좀 많이 세련된 편이고요. 드라마는 정말로 고어텍스로 중무장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늘 추운 데서 촬영해야 되고 더운 데서 있어야 되니까 그 기능성 아웃도어를 많이 입고 있죠. 드라마 PD들은. 네. 근데 SBS 쪽은 많이 세련됐어요. MBC랑 옷도 잘 입고 회사 분위기가 옷을 좀 못 입으면 약간 무시당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듣기로는.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종편은 잘 모르겠습니다. 접한 적이.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케이블 쪽은 아무래도 열악하다 보니까 네. 그쪽은 좀 힘들다고 제가 들었는데. 외주 제작. 네, 외주 쪽에서. 제작 쪽은 좀 많이 열악하죠. 보수도 낮고 힘들다고. 아무래도 저희 쪽은 온실이고 그쪽은 태풍성에 있는 그렇겠네요. 거고 많이 열악합니다. 근데 뭐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그분들이 오히려 저희보다 더 옷차림이나 이런 거 더 세련되셨더라고요. 더 PD 같고 저희가 좀 창피할 때가 좀 있습니다. 네. 자, PD의 비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비전. 저는 어떤 PD든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사명감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세상을 초심은 다 그거거든요. 내가 세상에 어떤 기여를 하고 싶다. 내 목소리를 내고 싶다. 그런데 요즘은 방송의 힘이 많이 약해졌지만 그래도 방송을 하는 사람은 사명감을 갖고 있어야 되죠. 네, 사명감 없이 내가 그냥 직장인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고난이도, 고강도의 이거를 버텨내질 못해요. 네, 맨날 어떻게 그걸 버텨내겠어요. 잠도 못 자고 그런 그렇죠. 일들이 많은데 그렇죠. 사명감이나 어떤 목표의식이 없이는 버티기 힘든 일입니다. 드라마는 특히나 하루에 2시간, 1시간씩 자면서 몇 달을 버텨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명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콘텐츠, 그러니까 요즘 TV 프로그램을 만드는 회사들이 많이 증가하지 않았습니까? 종편도 이게 여러 가지 매체가 많이 생겨남에 따라서 이런 콘텐츠를 만드는 회사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이런 상황에서 방송국에 소속된 PD들한테는 어떻게 이게 좋은 상황으로 받아들여져야 되나요? 아니면 어떻습니까? 실력이 있고 경쟁력이 있는 사람한테는 당연히 좋죠.
자본주의 논리에 따라서. 하지만 이 방송국 기존에 그 방송국에 들어와서 안주하기 시작한 PD들한테는 이제 침몰하는 배라고 불려요. 침몰하는 배. 네, 그냥 PD가 침몰하는 배라는 겁니다. 아니 방송국 자체가 방송국 KBS 자체가 예. KBS 뭐 MBC, SBS가 지금 경영 상황이 상당히 악화되어 있습니다. 예. 작년 적자가 엄청나고요. 그래서 지금 비상경영 상태고 MBC도 사옥을 옮겼지만 MBC도 쉽지 않고 네. KBS도 네, 적자가 발생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상파가 이제 큰 배가 이제 점점 누수가 생긴 거예요. 네. 옛날처럼 이렇게 슈퍼갑이 아닙니다, 이제는. 그래서 그 안에서 안주하고 있는 일부 PD들은 그냥 어떻게든지 그냥 직장 생활로 연명하려고 하는 것 같고 거기서도 어떻게든지 새로 해보려고 하는 PD들은 새로운 시장을 이제 찾으려고 하고 있죠. 근데 사람이라는 게 큰 조직에 들어오면 안일을 하게 돼요. 점점 그렇겠죠.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점에서는 반성할 부분도 많고요. 이제는 전문성이 없으면 살아남기 힘들어요. 그래서 뭐 요리든 시사든 역사든 환경이든 자기 분야가 있어야 살아남고요. 안 그러면 그냥 월급쟁이가 될 수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 회사가 증가했기 때문에 더 경쟁도 치열하고 또 그 안에서 실력 있는 사람만 살아남고 이제 점점 그렇게 되는 거죠. 예전처럼 그냥 합격만 하면 하는 이제 보장되는 시대는 이미 오래전에 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기가 계속 변신하고 계속 뭔가 열정 있게 일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근데 사실 그런 사람이 5% 저희가 볼 때는 5%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냥 반은 평범하고요. 또 하위 한 20%는 열심히 놀고 계시고요. 근데 뭐 그 위에 이제 상위권이 있고 또 그러니까 모든 조직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8대2의 법칙 있잖아요. 항상 20%가 80%를 끌어가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또 정말 뛰어난 5%가 있고요. 네, 어느 사회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 PD가 될 후배들에게 네. 성공적인 PD로 살아가기 위해서 선배로서 하고 싶으신 조언 같은 건 어떻습니까? 저는 PD 생활을 해보니까 단순히 모범생으로 그렇게 뛰어난 업적을 남기지 못했어요. 네. 그냥 평균적으로 제 맡은 바 소임만 열심히 했을 뿐이어서 그런 점에서 후회되는 면도 많은데요. 뛰어난 선배들 옆에서 같이 일을 해보니까 뛰어남과 그 비범함과 평범함의 차이는 딱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열정. 정말 딱 같이 실력을 붙었을 때는 비슷해요. 근데 이게 장기전이기 때문에 가다 보면 열정 있는 사람은 계속 발전하고요. 그냥 나는 여기까지야 라고 하는 한계를 짓는 사람은 거기까지예요. 그래서 저도 좀 반성하는 면이 많은데요. 저는 한계를 많이 지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후배님들은 평범해지고 싶지 않으면 내가 모자란가? 라는 생각 자체를 아예 하지 마시고 나의 열정이, 나의 초심이 내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나, 내가 뭔가를 해보고자 하는가라는 거를 늘 되새겨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 그러면 금세 평범해집니다. 평범해진다는 소리는 퇴보한다는 소리예요. 알겠습니다. 저 자신한테 하는 얘기인 것 같네요. 네. 평범해지면 퇴보한다. 네. 이런 말 들었습니다. 철들면 끝난 거라고. 어떡하죠? 저 철들은 것 같은데. 끝났네요.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요즘 취업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취준생들에게 뭐 개인 의견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요즘 젊은 세대, 저도 금세 대학 졸업한 것 같은데 이제 기성세대가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네. 뭐 제 학번을 얘기해도 되나요? 네, 그럼. 네, 저는 이제 94학번인데요. 그때 제가 X세대. X세대. 였고 그 응답하라 1994 딱 그 세대네요. X세대고 첫 수능을 치른 세대요. 근데 그 시절의 사람들이 지금 다시 방송국 시험 본다고 그러면 아마 다 떨어질 겁니다. 그만큼 지금은 워낙 다 스펙들이 훌륭하고 실제로 후배들이 오면 못하는 일이 없어요. 뭘 시켜도 다 잘하고요. 그래서 지금 오히려 떨어지는 친구들이 너무 안타깝고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소수를 뽑기 때문에. 네, 그런 점에서 일단 안타까운 말 하고 싶고요. 또 미안한 마음 갖고 있고. 네. 또 사실 그렇게 따지면 또 선배들은 더 미안해야죠.
선배들은 그러니까 점점 더 밑으로 내려올수록 애들이 뛰어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야 되고요. 난 정말 뛰어난 사람이다. 내가 못나서 떨어진 게 아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또 대신에 아까 말했던 90%에 내가 속한 비노력파들은 또 반성하셔야 되고요. 그렇죠. 제가 말하는 건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떨어지는 그 친구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냉정하게 냉정하게 말씀드렸네요. 냉정하게 해주셔야 대신에 됩니다. 이제 제 직업에 대한 마지막 말은 전 PD는 정말 추천하고 싶은 직업이에요. 세상 구경을 다니면서 돈을 버는 직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정말 지겹도록 해외 출장 다니거든요. 나중에는 정말 주변 사람들이 해외 출장 많이 다녀서 좋으시겠어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듣는데 그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항상 대답은 똑같아요. 놀러 가야 좋아요. 일하러 가면 안 좋습니다. 맞습니다. 가면 되게 압박감도 심하고요. 예산도 쪼들기 때문에 정말 일로 가면 그렇게 좋지는 않고요. 대신에 뭐 안 가는 것보단 낫겠죠. 세상 못 가보는 곳을 가보잖아요. 세상 오지 다 가볼 수 있고 그렇죠. 일반인들 못 들어가는 곳 저희는 방송을 이유로 다 가볼 수 있고 현지인과 얘기하기 힘들지만 저희는 다 통역이 붙어서 다 얘기할 수 있고 그들의 집에서도 살 수 있고 그들이 먹는 음식도 직접 먹어볼 수 있고 그냥 사 먹는 게 아니라 네, 그런 경험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정말 이런 사람은 PD를 하십시오. 저 같은 사람인데요. 네. 가만히 있는 게 힘든 사람. 가만히 있는 게. 네, 그런 사람한테는 PD가 최고의 직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이 PD에 대해서 정말로 자세하게 설명을 진솔되게 해주셔가지고 PD가 되려는 젊은이들에게 너무나 좋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인터뷰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에 또 한번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